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쁜 중소기업에 취업하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편의점 알바도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 밤새고 뭐 그런 업무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차라리 나쁜 중소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낫다.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다. 이제 제가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다 나쁘게 묘사하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대기업도 처음에는 이제 한두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큰 대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중소기업 중에서 개념 없고 직업을, 직원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소모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뭐 대기업, 정규직서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 뭐 대학교 때 알바서부터 해가지고 뭐 프리랜서 다 해봤습니다. 중소기업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조짐이 이상하면은 빠지라.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대 초반이나 이제 30대 전후반 해가지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예를 많이 좀 들어 드릴게요.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에 좀 범죄에 속하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술자리가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저녁에 술자리가 많고요. 뭐 일을 떠나서라도 술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뭐 건수 잡아서 술자리가 많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 술자리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 기업이 뭐 술자리 문화가 세서 뭐 술을 잘 먹는 문화라서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하는 뭐 성과 공유제나 뭐 보너스 제도, 그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왜 안 맞춰주는지, 그거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그 기업의 뭐술 문화만 배운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팩트는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에 가기는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쉽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처음에 들어가면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거기 첫 단추 잘못 끼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힘듭니다. 계속 중소기업 아니면 그 수준 아니면 그 이하 그런 데를 다녀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내에 성희롱이나 폭언 등을 일삼는 직원이나 상관이 있습니다. 회사가 작다 보니까요, 여직원에게 뭐 성희롱을 하는 그런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성희롱 하는 것도 봤고요. 근데 회사에서 통제가 안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걸 상관이 뭐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요, 이 성희롱을 하거나, 대기업에서도 성희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성희롱 하면요, 잘려요. 잘리면요, 그 자기가 받는 연봉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한번 그런 식으로 잘리면요, 거기보다 못한 대우로 가야 되거든요. 어, 뭐 같은 대기업은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가기가 힘들 수도 있고, 뭐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대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희롱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예, 그런 자기의 그렇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성희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잘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불명예로 이제 회사를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폭언,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다반사고요. 이제 모욕감을 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사는 것을 보면 또 변변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참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는 것도 뭐 이렇게 좀 찌질하고 그러면서 그런 열등감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야근, 휴일 근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야근을 시키면서요. 뭐 야근 수당을 커녕 감시하는 이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사의 사무실에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한번 해 봐요. 일을 핑계로 해 가지고 전화를 해 봐요. 그리고서 인제 전화를 안 받으면요. 그 다음날 어저께 몇 시에 퇴근했냐고 물어봅니다. 상당히 좀 불쾌해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집에 보통 11시 넘어서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시간을 근데 보통 전화하는 시간이 9시나 10시 사이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한 9시 반쯤 퇴근을 하면 집에 가면은 뭐 한 11시, 12시 뭐 그렇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시에 퇴근하면은 그러면 11시 반에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는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이 좋다. 밤늦게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근 수당 뭐 그런 거 휴일 수당 그런 것도 챙겨주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휴일에 나오면은 일단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일단 피곤하고 뭐 차비, 뭐 식비, 또 일하고 상대적 박탈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뻔뻔해요. 막 일을 못 하고 그러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요. 뭐 그런 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뭐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직장 뭐 갈 데 많거든요. 굳이 그런 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뻔뻔한 회사들 많아요. 예. 그리고 가족이 점령을 회사. 가족. 참 회사의 요직이나 이제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제 가족이 다 점령을 했어요. 이런 데서는요, 아무리 잘해도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회사가 성장을 해도 그런 성과나 그런 뭐 이렇게 이익금 그런 거를 거의 대부분이 그 가족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 자기 자신은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봐가지고 그 이런저런 사람이 가족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 회사에서는요, 자기가 찾아 먹을 게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시간 낭비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사람 수준이요. 좀 그래요. 예. 수준이요. 그런 부류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거든요. 자기가 자신이 그런 부류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자기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그런 능력이 그런 사람들보다 출중하다고 생각하면요. 답답해서 일단은 못 버팁니다. 빨리 다른 데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참고 하다가 보면요.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고요. 이제 사고방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아마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요.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데 이 속으로는요. 질투를 하고 좀 저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고요. 절대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묻어가거나 그냥 자기 수준이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가길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삶이 그래요. 예, 그런 거를 뭐 탓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거든요. 그냥 중이요. 절이 싫으면은 그냥 떠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떠나는 게 낫습니다. 예, 자기가 떠나야 돼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그 회사의 환경이나 뭐 재정적인 부분, 마인드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회사하고 자꾸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이제 경력 관리를 좀 하려고 자기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1년은 채우고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받고 좀 나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 이력서에 쓸 때도 이렇게 뭐 3개월, 6개월 다니다가 나오면은 조금 이제 이력서 쓰기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꾹 참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회사에서 근데 내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요, 조짐이 있어요. 자기의 그런 고유의 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변 직원들한테 하나둘 넘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기간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막 꼬투리를 잡고 이제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막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가게끔, 더러워서 치사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요, 내색 안 하고 일을 시킵니다. 계속 이것저것. 근데 필요한 만큼 이제 월급은 나가니까 이제 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키고서 그러다가 이제 며칠 남겨놓고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날 나가라고, 예,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3개월 다니다가 뭐 4개월 다니다 5개월 다니다가요, 그렇게 나와버리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하고서 나왔어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그냥 떠밀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회사에다가 뭐 그렇게 크게 정 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해주고 어느 정도 해주고 자기가 받는다고 이제 그런 생각하고요. 계약 관계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때문에 그건 사실 뭐 순수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아직 사회물이 좀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좀 생각하고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자선사업 하나요? 그 사람들이요, 그 직원 뽑아가지고 그만큼 뽑아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자기가 월급 주고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 자기가 이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도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미리 통보하면은 이제 땀만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일을 시킬 때까지 시키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회사 내보내는 거예요. 참 그렇게. 그리고요, 나중에 필요하잖아요. 또 연락 온다고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공짜로 뭐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 뭐 자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사하고 자기 집하고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예. 그러면은 뭐 많게는 막 2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복으로 이제 뭐 이것저것 자기 옷 입고 뭐 세면하고 막 그런 시간이 왕복 그거 합쳐가지고 한 2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복 4시간이죠. 가서 뭐 1시간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럼 반나절 깨지는 겁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와라 가라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겠습니까? 예? 찾아가겠어요 거기? 그냥,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 접대비나 외근 교통비, 경우에 따라서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뭐 기름값이 들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톨비도 들 거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은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뭐 차비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뭐 다양하게 부수적인 그런 돈이 들잖아요. 앞에서는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 만나면은 회사 품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먼저 그런 걸 쓰고 그리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근데 눈짓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 주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안 주고 어떤 경우에는 막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해야지 그때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아유, 참 네, 어이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한 10개월에서 11개월 그 정도만 이제 일 시키려고 작정하고 직원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예, 지저분하게 막 해가지고 이제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안 줘도 되잖아요. 애초부터 이제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력 관리도 안 되고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뭐 중소기업이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주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짐이 보일 거예요. 제 발로 나가게 이제 하는 거죠. 제 발로 이제 나가게 더러워서 치사해서 내가 이 회사 아니면은 갈 데가 없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게 위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면은 뭐 이것저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치 급여를 챙겨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해주기가 싫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위험면직으로 나가게 위험면직으로 제 발로 나가게 이제 그런 식으로 술수를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머슴 정도로 생각해요. 뭐 말해서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되거든요. 뭐 너 같은 나부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부랑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말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평소에 나타납니다. 근데 머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소모품 정도. 뭐 이런 데서 굳이 뭐 비전을 논하고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회사가 안 바뀝니다. 당신은 그 회사의 소모품의 몇 번째 사람입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 관리가 안 돼요. 경력 관리가. 그리고 실제로도 이직률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월급이 이제 한 달 밀리다, 두 달 밀리다 그러다가 이제 월급 못 받고 더 이상 회사에서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내보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유독 중소기업이 심합니다. 뭐 중견기업이나 이제 그런데도 자금 경색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요 쉽지 않더라고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거는 뭐 상식주 수준에서 생각해 볼 건데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근속률이 높아요. 보통 이제 10년에서 뭐 길게는 한 20년. 근데 중소기업은요 3년 채우기가 힘듭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채우기도 힘들고 1년 채우고서 3년 채우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뭐 그렇게 변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편의점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그 틈나는 시간에 조금씩 책 펴놓고서 이제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요즘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 챙겨주잖아요. 이제 급여. 중소기업이 편의점 알바보다 더 챙겨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신 이제 뭐 정규직이라는 거 이렇게 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마저도 사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직보다 중소기업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대 초반이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공부가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공부해 가지고요 길을 쓰고서라도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그런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또 외국에서는 뭐 벤처나 뭐 중소기업 그런 쪽에 많이 자기가 이제 창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환경이 다르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무난한 생활을 좀 영위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이제 대기업을 목표로 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빙상의 일각이에요. 예. 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심하게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다 나쁘다,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중소기업이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나 이제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는요, 인재를 아끼고요, 이제 복지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인드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한 이런 회사는요, 마인드가 꽝이죠. 오래 못 가요. 자기가 오래 하고 싶어도요, 오래 못 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래 있다 보면요, 그런 물에 자기가 들어요. 그런 물이 자기가 든다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자기도 이제 그런 판에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편의점 알바를 비유를 해가지고 나쁜 중소기업을 가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해라. 편의점 알바 하면서 틈틈이 그 책 펴놓고서 공부를 해라.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나쁜 중소기업,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소모품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돈 주기 싫은 그런 내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회사, 그리고 이제 성희롱, 폭언을 일삼는 직원이나 상관이 있는 회사, 예.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걸 통제를 못하는 회사, 이제 그런 회사가 있고요. 야근, 휴일 근무가 많고 감시를 하는 회사, 그리고 수당도 안 주면서 감시를 하는 회사, 그리고 가족이 점령한 회사, 그리고 수준이 안 좋은 회사, 사람들의 위식 수준이나 수준이 안 좋은 회사, 그리고 내보낼 준비하고 일을 조금씩 다른 직원한테 이제 주는 회사,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대비와 외근 교통비 등을 자비로 처리하게 하는 회사, 네. 그리고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뭐 11개월 차나 10개월 차에 내보내는 회사. 이제 자기가 회사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내보내는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예.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력 관리가 안 돼요. 예. 배울 점도 없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써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야,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눈치를 줘요. 일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런저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이런저런 회사를 겪어봤는데요. 결국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